네, 오늘 저희 두 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아몬드 프로젝트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죠. 정주용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몬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에도에스 파운데이션의 정주형 대표입니다. 네, 어디에 소속되신 거죠? 네. 모르니까요. 네. 네,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아몬드 에도에스 파운데이션의 재단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에도에스 또 운영 법인이 있습니다. 네. 양쪽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 개인 이력은 지금 제가 23살 대학 시절에 네.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웹 열풍이 있을 때라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지금 블록체인처럼 좀 신기술이어서 그때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한 7년째 후에 이제 저희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당시 제 나이가 네. 만으로 28살이어서 좀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 이제 코스닥 CEO로 그때 그러셨군요. 이제 소개가 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 모바일 시대를 거쳐 이제 블록체인 시대를 맞이해서 네. 또 저의 세 번째 도전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로써 저를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해주실 분 나왔습니다. 이 블록체인 전문 분석 미디어 티코노미 명승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네. 유독 눈에 띄는 이제 아몬드 프로젝트에 좀 초대받게 됐는데요. 투자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들 몇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저희가 기대해봐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 두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다이렉트 리워드 플랫폼 아몬드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 아몬드라는 이름이 좀 음식이잖아요. 네, 저 네,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유래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네. 멋진 이름들을 많이 봤고 멋진 기술, 멋진 백선, 멋진 비전을 네. 많이 봤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저도 처음에는 투자자로서 그런 걸 지켜보다가 좀 많은 회의감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멋진 이름도 좋지만 건강한 이름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몬드의 이름에 에드는 광고를 뜻하고 중간에 있는 모는 프랑스어로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광고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뭔가 광고를 봤을 때 네. 기업이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할 것이고 네. 그것을 해결해주는 열매로서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시간으로 경작하는 네. 열매 이런 개념으로 아몬드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또 네. 아몬드는 무엇보다 인간의 몸에 이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블록체인이 저는 아직은 시행착오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이로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견실한 이미지 그걸 상징하는 이름으로 아몬드를 만들게 네, 됐습니다. 단단한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아몬드가. 예, 맞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아몬드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또 이 블록체인 시장에 또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해결하려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왔나요? 아, 예. 사실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그 재단이나 대표님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많죠. 네, 네. 솔직해집시다. 맞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서는 자산이 있건 없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저는 지지하는 편이고요. 네. 제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저도 IT 전문가인데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네. 지갑을 이용하거나 네. 이런 과정들이 매우 어려웠고요. 또 하나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처음부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돈 없으면 암호화폐 필드에 참여를 못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모바일 폰 사용할 때 돈 내고 메신저 썼나?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처음에는 가볍게 네. 시작할 수 있는 툴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해결하고 싶은 거는 로그인이라든가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 없이도 나의 광고를 보는 간단한 행위만으로 내 지갑에 암호화폐를 한번 손에 넣어보자. 이게 블록체인 확산에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랜 동안 광고와 온라인 광고업에 종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접 모르시겠지만 뭐 치킨 나누기 이벤트를 한다든가 심지어 에어드랍 이벤트 해도 이 보상 나누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치킨 한 마리를 주기 위해서 치킨 2마리의 비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치킨 쿠폰을 사야 되죠. 그렇죠. 사서 그 유저한테 또 모바일 폰으로 문자 보내야 되죠. 그렇죠. 그 유저가 또 심지어 3개월 후에 깜빡했다고 이거 유효기간 어떻게 살리냐고 전화가 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전달하는 문제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진행한 업체는 그 쿠폰을 다 사놔야 되는데 또 뭐 어떻게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유저들은 또 치킨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황금을 못 받잖아요. 황금성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그래 그러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저에게 제공할 보상을 그냥 지갑과 함께 포인트를 바로 전달해 주자. 근데 그 포인트가 암호화폐로 전환이 된다면 네. 내가 원하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니면 암호화폐로 그냥 모았다가 황금 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 리워드를 전달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온 건 뭐냐면요. 화면에 네. 나온 거는 좌측의 것은 기존의 포인트 지갑이에요. 네. 여러분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쵸. 뭘 할 뭐 때. 캐시 슬라이드나 네, 뭐 뭐. 어떻게 T1이나 뭐 이런 그쵸. 포인트 지갑 같은 많죠. 거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써요? 어렵죠. 별로 쓸 거 없는 것 그죠.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네. 좀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쿠폰을 바꿀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쿠폰을 바꾸는데 사실은 그 쿠폰을 바꿀 때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요. 예, 여기에 있는 스타벅스 가격이 네. 시중의 스타벅스 가격이 좀 다를 거예요. 내가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조금 비싸게 더 사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기업체는 운영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에 유저들은 바꿔 먹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포인트를 현금화하긴 힘들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 포인트로만 써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 지갑은 정말 수천만 명이 쓰고 있는 범용화된 앱이지만 정작 포인트를 활용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심플해요. 포인트 지갑에다가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모아놨다가 네. 나중에 거래소 사용이 좀 더 편해지거나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황금해버리면 돼요. 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인트를 가지고 네. 기존에 활용하시는 것처럼 네. 다양한 상품권으로 교환한다든가 통신 요금을 낸다든가 네. 이런 기능들은 바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 뭐 암호화폐나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지식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었던 쿠폰북이나 이런 포인트 지갑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나 필요성이 느껴지면 환금이나 환전을 하게 되면 네. 그걸로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 컨셉은 저희의 블록체인에 대한 컨셉은 네. 현실의 자산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자산을 연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 관점이 저희는 다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손쉽게 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히려 잘 짚어주셨는데 생각해보세요. 손쉽게使用한다는 건 뭘까? 손쉽게 사용이라는 건 첫 번째 가입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쵸? 네. 맞아요. 저희는 가입할 때 그냥 바로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 서버에서는 상대방이 쓰는 모바일 폰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래를 한 시점에서 본인 인증은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작아도 금액이 작아도 자산이니까 그렇죠.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분이 실제 한 사람의 그 자연인이구나 인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 포인트랑 암호화폐를 지금 보낼 수 있나요? 못 보낼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캐시슬라이 쓴 거 친구한테 보내고 쉽진 않을 거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암호화폐 친구한테 보내려면 전자지갑 주소. 참 힘들죠. 그죠? 긴 거를 또 복사해서 맞아요. 붙여줘야 또 되니까. 복사해가지고 네. 또 네. 저희 지갑은요. 그냥 상대방 전화번호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오, 네. 간편하네요. 네.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네. 포인트와 암호화폐를 전화번호로 보낼 수 있고요. 오. 비가입으로 쓸 수 있거든요. 아, 비가입도 가능한가요? 비가입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쓸 때만 본인 인증 한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그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핸드폰 중에 뭐 지문인식이나 이런 네, 그 네. 동공인식 이런 센서가 있는 것들을 네, 연동을 네. 해서 이제 지문인식으로 바로 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어. 그래서 유저 편의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어요. 어. 예. 그러면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이 투명성과 안정성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네. 신경을 썼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투명성과 안정성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토큰의 안정성이잖아요. 그쵸? 내가 가진 토큰이 정말 지속이 안 되거나 가치가 네. 없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의 블록체인 산업에서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 토큰들은 이제 네.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고 그쵸. 상용화도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내부적으로 상용화 단계를 볼 때 이더리움이 현재 가장 잘 됐다고 보고 저희의 토큰은 이제 이더리움의 ERC20 기반으로 제작이 됐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유저에게 편의를 제공은 하지만 사실은 유저가 안전하게 이 지갑 주소를 유저가 몰라도 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갑을 제공하는 솔루션 업체를 네.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크고 현재 미국에서 또 1위 기업인 비트고 솔루션을 이용합니다. 실제 비트고의 그 지갑 보안 시스템은 네. 우리나라 뭐 어피트와 같은 대부분 그 대형 거래소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네. 지갑 관련 솔루션이에요. 네. 저희는 신규 프로젝트지만 비트고랑 계약을 해서 또 이 솔루션을 바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토큰 자체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든가 이런 네. 개발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토큰 개발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기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는 토큰의 개발과 그것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감사, 보안 감사와 저희 사업 주체 셋을 분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국내에서 토큰 개발에 스마트 컨트롤 개발의 경험이 많은 해치랩스 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네. 토큰 스마트 컨트랙 감사 기관인 썰틱 이 이 이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저희 토큰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썰틱에서는 특히 보안 인증에서 점수가 나와요. 100점 만점에 저희가 99점, 네. 상당히 높은 점수로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 토큰은 안정하고 네. 지갑도 안전하게 현재 만들어져 있고 또 향후에 있을 그 안정성에 대한 도전들 네. 예, 그런 것들을 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또 이후에 소개드리겠지만 상당히 경험이 많은 또 CTO를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대단한 프로젝트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 방이 막 엄청 뜨겁습니다. 정말 그래요? 뜨겁습니다. 네. 질문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네. 지금 네. 왜 자기 얘기들은 이제 안 해주냐. 선물 좀 드릴 때가 예,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솎아봤습니다. 아까 뭐 정우성 닮았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대표님이 정해서 네. 뭐 외모는 보시면 될것 주리님만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야 뭐 그냥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저희가 네. 한번 선정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요거는 아까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포인트를 다른 코인으로도 아몬드가 어, 아닌 다른 코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나요? 아몬드만 되는 건가요? 라고 도대몰라님이 질문을 네. 주셨어요. 그분 네. 선물 주시는 거죠? 네, 선물 예, 주시는 지금 거죠. 에어드랍이 오늘 20명이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네. 규리님도 마음에 드시는 뭐 멘트 나오면 주시고요. 막 네. 좀 네. 그래서 일단 이 도대몰라님은 네. 10,000원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사실은 보세요. 내가 광고라는 즉 나의 시간으로 포인트를 축적하죠. 네. 근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아몬드를 바꿔요. 음. 근데 아몬드를 거래소에서 팔아버리면 저희 프로젝트는 뭐 크게 토큰의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안 주겠죠. 그렇죠. 반대로 저희의 아몬드를 가지고 음. 다른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아. 아몬드의 쓰임새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아몬드를 더 가지고 싶어하고 아몬드를 오. 팔려고 하진 않겠죠. 네. 좀 희소성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아몬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몬드를 통해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마치 연금술과 같은 네. 그런 중간자적인 존재를 하게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1.0 버전에서는 저희가 이 기능을 다 구현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향후에 음. 저희가 외부의 알트코인들을 또 매출로 받을 거거든요. 네. 광고 회사들이 일반 광고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알트코인 광고 회사들도 있으니까 알트코인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광고비를 그들의 코인으로 받을 거예요. 네. 이거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저희 유저들이 아몬드로 교환해서 더 많은 폭넓은 다른 코인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라서 네. 본의 아니게 질문 때문에 차기 버전의 기능이 공개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그 티코노미도 사실은 지금 광고비를 토큰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막상 쓸 건 없는데 네, 맞아요. 사실은 그것들이 활용성이 생기고 이렇게 교환 가치가 생기면 당연히 뭐 저희들도 아몬드를 활용해서 교환을 하면서 가치를 좀 폭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되네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려 그러면 현실에서 뭔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우리끼리 잘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티코노미 같은 광고 미디어가 광고비를 토큰으로 받아요. 네. 그럼 저희 같은 회사는 또 그 토큰을 유저들이 다른 토큰끼리 바꿀 수 있게 해줘요. 이것도 사용이거든요. 꼭 토큰을 갖고 편의점에서 써야 그게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토큰 간의 교환을 통해서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맞아요. 수 있다는 게 저희 아몬드의 철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 또 한 하나, 명만 예. 독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두 다 윈윈하는 그런 생태계가 그렇죠. 맞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좋은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몬드의 참여자 중에 하나는 사실은 광고주일 것 같은데요. 네. 광고주가 광고들을 좀 많이 해줘야 이제 실질 가치가 이 아몬드 안에 들어와서 네. 아몬드의 전체적인 가치를 좀 늘릴 것 같아요. 네. 영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업은 네. 좀 하고 계시나요?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네. 중앙화된 시스템을 해체해야 돼요. 네. 즉 영업도 일종의 중앙화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미래의 광고는 어떤 식이 될까? 과거의 광고는 영업자가 영업을 해서 갖고 와서 집행을 한다면 네. 미래의 광고는 좀 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점점점 사람의 손을 벗어나요. 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초기의 광고에는 영업자나 에이전시 역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시스템으로 바로 광고하죠. 네. 결제를 바로 붙이고.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순을 밟을 텐데요. 네. 지금 어닝 앱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네. 저희 지갑에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에요. 저희가 일일이 다 서비스를 만들거나 리워드를 벌 수 있는 앱을 다 만들진 않고요. 네. 파트너들이 만들어서 다 붙이게 합니다. 네. 그러면 뭐 게임을 만드는 회사다. 네. 그러면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게 저희가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해요. 어. 그러면 이걸 붙이는 순간 그 게임에서 얻어진 포인트가 암호화폐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고요. 네. 당연히 그 게임 회사는 저희에게 수익을 쉐어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영업의 부담을 점점 줄여나갈 거고요. 물론 초창기 때는 좀 고가의 광고들, 네. 내가 한 달 동안 앱을 설치해서 커피 한 잔 먹을 거를 설문조사 한번 딱 하면 바로 커피 한 잔이 떨어지려 그러면 그런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인위적인 영업이 필요합니다. 네.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SDK랑 API를 제공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네. 단기적으로 고가의 리워드, 좀 어. 간단한 참여만으로도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단의 영업 조직이 어느 정도 파트너와 함께 활동을 해야 될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게 탈중앙화에 대한 가치에 상당히 매몰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현실과 좀 일정 부분 타협하고 조율해 놓은 그런 프로젝트로 좀 보이네요. 그렇죠. 현실 감각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탈중앙화의 원칙에 집중하다 보면 맞아요. 지금처럼 어려운 프로젝트가 돼요. 네. 어려우면 대중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떤 산업도 유저가 작고 성공한 데는 없어요. 게임 사업, 인터넷 사업 모두 다 모든 인구들이 대부분 참여하면서 융성하게 된 거지. 초창기 때 생각해 보세요. 1, 2%가 사용할 때 그게 어떻게 뭐 커졌습니까? 안 커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의 코어 기술에 접근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블록체인과 현실 사이에 접해 있는 프로젝트로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유저를 끌고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몬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일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좀 즐거움과 소명 의식으로 좀 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문이 네. 있어요. 너무 많죠. 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예. 그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이준엽 님께서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광고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 계시네요. 네. 이분은 차차기 계획을 또 아이고야. 오늘 뭐 자꾸, 많이 네. 광고들이 많이 앞서가시네요. 광고들이 많으시네요. 네. 네, 광고들이 많아서 많이 캐주시는데 네. 네, 궁극적으로는 광고의 단가가 높아지려 그러면 광고의 단가가 높아지려면 어때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확실히 알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네. 거기에 맞는 광고가 필요하거든요. 네. 왜 광고의 단가가 높아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썼는데 커피 한 잔 하면 나중에 잘 안 써요. 근데 한 몇 번 썼는데 거의 내 경제 생활에 도움된다? 그런 건 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3단계 미션은 이런 개인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광고를 해줘야 높은 단가의 광고를 실현하고 그러면 유저들이 충성도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렇군요. 그게 3단계 계획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 뭐 UX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에 왔을 때 이 아몬드 프로젝트만의 차별성이 있을까요? 네, 다른 리워드 프로젝트와 다른 뭐 그런 게 궁금해져요. 그렇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뭐 많은 좋은 정보들이 나오네요. 리더답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부분도 많이 발전해요. 네. 네.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젝트도 많지만 네. 개인 정보, 개인의 아이디 있죠. 네. 개인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잘 어떻게 연결해서 더 객관화시키고 맞습니다. 보안을 강화하는 이런 쪽의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을 알면서 개인에게 광고를 하고 그 광고의 결과를 보상까지 해주고 기록을 딱 남길 수 있어서 아주 깔끔해져요. 지금의 광고는 어떠냐면 뭐 그냥 대충 틀어요. 누가 봤는지 몰라. 그만 몇 번 보면 얼마. 맞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광고 몇 원밖에 안 줘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 애가 보는지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인센티브 시스템과 개인 아이디 프로젝트들이 만나면 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원을 안 상태에서 광고를 하고 그 어. 대가를 지불하니까 광고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프로젝트가 기존과 차별도 되고 또 사용 환경에서는 네. 가장 저희가 고민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프로젝트 대비 사용 환경이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 보상은 좋아지는데 더 어려워. 그러면 실패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한 게 더 쉬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도 더 높은 광고 보상을 제공하는 네.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이 가치를 접목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연구 개발을 먼저 선행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상반된 이야기들을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네. 특히나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익명에 의한 신뢰 기반 네트워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또 실명 기반의 또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하신단 말이죠. 네, 네. 과연 그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개인 정보는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개인 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광고주들은 효과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것도 영업 기밀이긴 한데 좋습니다. 사실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가 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만들 때 상장하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아무리 비전을 많이 제시하지만 프로젝트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개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생긴다고도 얘기했고 또 최근에 미국의 동향 그리고 네. EU의 동향을 보면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엄청 강화되고 엄청 있어요. 강화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세는 있어요. 홍보 자료에는 없어요.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네. 100세에 있는 내용인데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못 쥐고 있게 됩니다. 네. 네. 지금처럼 개인정보 다 받아서 서버 안에서 뭐 보낸다? 이건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불가능하죠. 시대가 네. 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음,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으로 가면 영구히 지워질 수도 없고 공개되면 또 안 되죠. 그것도 안 어디로 되겠죠. 가야 돼요? 바로 유저들의 기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인정보를 유저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죠.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네, 블록체인에 올라가도 안 돼요. 네. 스스로 정보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해야 돼요. 컨트롤하고 이 컨트롤 예를 들면 내 정보가 쓰였어. 와서 뭐 어쨌든 뭐 교신해서 쓰였어. 네. 쓰인 게 확인되면 보상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때 블록체인이 필요해요. 네. 그러네요. 내 걸 썼는데 난 동의한 적이 없다. 뭐 썼는데 기록이 없다. 보상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이 영역에 블록체인이 쓰이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보상 시스템과 개인 정보는 철저히 분리가 되지만 상호 기록이 되게 기장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네. 우리 먼 미래에는 네. 소비자가 소비자인 그 자체, 네. 소비자로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네. 어느 정도 경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어요. 되게 멋진 비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앞세우면 이상해 보일까봐 그래서 너무 먼 얘기는 안 하죠. 네. 네. 오늘 또 그 질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어드랍을 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 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요번 에어드랍 해드리고 싶네요. 차차윤님, 네. 예, 전 규림님만 공략해야겠다. 여신님입니다. 이렇게 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에어드랍 해드릴만 하죠. 그럼요. 무조건 해드려야죠. 네. 이런 댓글 좋습니다. 네. 네. 이분 있으셨고요. 그리고 좀 정성스럽게 또 질문해 주신 분들 그렇죠. 네. 강한성님, 강한성님 여러 가지 또 상세한 네.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예, 이런 뭐 파운드의 영향 그리고 그 파운드에 대한 제어 장치 이런 거 있는지 네. 예, 네. 궁금하다고 좋은 질문하셨네요. 좀 이따 네. 답변 드릴게요. 네, 강한성님은 엄청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예. 규리님도 또 하나. 자, 냠냠 아몬드님이 아까부터 계속 올려주시는데 비전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분도 드릴까요, 저희? 네, 에어드랍 네, 해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저희가 선정한 것 같은데 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15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잠시 아몬드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저희 비즈니스 토큰 이코노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이나 1년 전이었나요? 스티밋이 상당히 열풍을 불렸죠. 네,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 되게 토큰 이코노미 다들 그거 보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음.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란 네. 유동성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화폐가 발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실제 뭐 국가가 수출을 하거나 뭐 생산성으로 인한 뭐 프로덕트가 생산이 안 되는데 화폐를 계속 발행해요. 그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건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스티밋을 공부하고 칭송할 때 저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글을 쓰고 그것에 반응한 사람이 네. 토큰을 막 얻어요. 네. 그러면 그 토큰은 결국은 많아지는데 네. 그 토큰을 사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맨점이었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코스닥 때를 생각해 봤어요. 네. 회사가 실적은 안 나는데 주식이 계속 발행돼. 네. 그럼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역시 IPO를 해봤던 분이시라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작년 8월경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어나운스를 했는데 네. 저희 토큰 이코노미는 유동성이 중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 근데 별로 관심들은 안 가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저는 스티밋은요, 비트코인이 잘 되면 잘 될 거고 안 되면 안 될 거예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니까 오르고 오르지 않으니까 내리는 뭐 네. 그런 식의 토큰 이코노미가 초창기 1세대 알트코인들의 토큰 맞습니다. 이코노미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런 경험을 얘기해서 제 코스닥 때 코스닥 때 금융위기가 와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회사가 돈을 잘 벌었습니다. 네. 그럼 회사 돈으로 토큰을 사면 주가는 오르나요, 내려가나요 했거든요. 어. 결국은 토큰과 주식의 가치는 유동성이에요. 시중에 풀린 것보다 매출이 더 나오는 재단이 있다면 다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인플레를 막는 거는 바로 유동성이에요. 네. 그러면 뭐냐? 결국은 저희 같은 대 프로젝트들, 이더리움 계열의 대 프로젝트지만 네. 대 프로젝트들은 결국 유저가 많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유입들, 네. 뭐 매출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씬에서는 매출의 범위가 좀 넓어요. 네. 현금 매출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알트코인 매출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심지어 뭐 제휴나 교환을 통해서도 또 매출처럼 나올 수 있어요. 토큰이 창출이 되니까. 즉 유동성이 많아질수록 아몬드 토큰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네. 그럼 아몬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다? 유동성 극대화에 집중을 하고 음. 아몬드 토큰이 풀리는 공급량을 최대한 축소하는 데 노력을 하자. 어. 이 두 가지 테마가 저희의 장기적인 플랜인 거죠. 여기서 약간 더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스티밋 같은 알트코인들 얘기할 때 이제 고래에 대한 그 폐해가 항상 지적되곤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이 토큰 이코노미에서 아까 유동성을 확대시킨다라는 네.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고래들이 또 등장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 고래들이 가격을 조정시키거나 또는 유동성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축소시키거나 늘리거나 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뭐 방비책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누가 고래인가? 네. 누가 고래인가 했더니 첫 번째 고래는 파운더, 만든 사람. 그렇죠. 제일 많이 가져가죠. 네. 두 번째가 시드 투자. 시드 투자 초기에 투자한 사람. 초기 투자자는 그쵸. 솔직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일반 벤처 맞아요. 캐피탈 쪽에서도 초기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대신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죠. 그렇죠.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성공한 되겠죠. 프로젝트의 고래는 이 둘 중에 하나거나 초기 프로젝트 멤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첫 번째 파운더 토큰은 묵자. 프로젝트가 최소한 성공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까지는 팔지 않아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파운더 토큰은 저희는 파운더 토큰 지갑 공개해놨어요. 네. 네. 네, 공개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제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네. 스스로 그냥 다 공개해 놓으셨네요, 사실은.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네, 실제 코스닥 때도 대표이사가 주식 팔잖아요. 네. 저기 다 공시해야 다 되죠. 공시합니다. 네, 그렇죠. 공시해야 되죠. 왜 그게 수십 년 된 제도인데 맞아요. 왜 최첨단의 제도에서는 그걸 안 하나요? 뭔가 욕망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그 시드 투자는 네. 정말 저는 다행히도 제 스스로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해서 좀 모아둔 자금 있잖아요. 시드 투자를 받으러 다니다가 조건이 너무 어마어마하길래 그냥 돌아와서 그냥 제가 투자했어요. 오. 예. 저도 블록체인 씬에서는 이게 투자를 받는 게 당연하구나 생각해서 네. 투자자 미팅부터 다녔는데 아. 그 조건으로 받는 순간 새로운 고래가 탄생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래는 네. 제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내가 투자하자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몬드 프로젝트는
파운더가 최대 투자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스스로 고래가 되신. 어쩔 수 없죠. 멋지십니다. 컨트롤 가능한 고래고요. 네, 대신 그거를 공개해 놓고 그렇죠. 나의 움직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라는 네네. 거예요. 사실 저는 파운더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제3의 투자자보다는 제가 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컨트롤이 되게끔 하고 제가 떠날 때는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유튜브 질문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몇 가지 또 질문 정리해 놨습니다. 자, 마녀님이 아이폰 앱은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예. 마녀님 질문 감사합니다. 아이폰 유저신가 봐요. 네. 사실 두 플랫폼으로 다 만드는 게 좀 2배 예산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이폰과 iOS에 대한 일정을 따로 분리해서 잡지는 않고 있고요. 실제 7월 중에 베타 서비스는 나옵니다. 예, 이번 7월 중에. 상장한 7월 중에 베타 서비스는 나오는데 네. 지갑 기능만 하는 베타 서비스가 나오고요. 네. 여기에 부가 기능이 붙은 앱이 8월에 출시될 겁니다. 네. 예. 뭐 저희는 프로젝트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시네요. 그동안 꽤 많이 준비를 했고요. 네, 원래 계획대로 안 시행착오도 되는 게 많았고. 정상인데. 저희가 계획대로 안 됐던 거는 이 전 단계죠. 예, 그 전 단계 몇 번 엎었어요. 네. 그리고 IT 사업 해보면요, 프로젝트 절대 한 번에 안 갑니다. 맞습니다. 예, 방송도 아까 초반에 약간 이렇게 하듯이 처음 시행착오가 하면 있죠. 맞아요. 네. 그 시행착오를 내가 부담하느냐, 시장이 부담하느냐 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출시할 때 상장하자고 한 거고요. 네. 예, 지금 출시할 때도 어쨌든 지금 에어드랍도 이벤트도 하고 하니까 네. 너무 불편해요. 저희가 일반 지갑 쓰세요 하니까 맞아요. 뭐 어떻게 받으세요. 그래서 빨리 베타 출시해서 그냥 저희 이벤트 끝나면요. 그냥 전화번호만 주세요. 아몬드 네. 지갑으로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끝.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코인을 받아서 광고주로 받아서 저희 필진들한테 에어드랍도 해드리고 필진들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주소 적기가 애매하고 또 딴 데로 갔다고 또 얘기하면은 그 찾을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런 지갑이 나오길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잠깐 나왔네요. 네오문님께서 네. 대표님 정우성 닮으셨다고. 아. 이분 드려야겠어요. 이분 근데 두 이거에 번째 우리가 얘기한 것 약해지면 같아요. 안 되는데요. 이러면 전체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네. 정우성 닮았다고 하시니까 처음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니까요. 아유. 우리 에어드랍 해드리고요. 네. 안 닮았습니다. 블록체인은 솔직히 해야 되니까 네. 넘어가요. 다른 걸로 한번 어필해 보시죠. 한 네. 번 더 유심히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몬드 좋아님께서 이게 앱이 출시가 되냐고 또 질문 주셨어요. 네네네. 아몬드 지갑과 연동되는 다른 앱도 출시 예정인가요?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지갑 앱은 메인 앱이라고 해요. 네. 네. 근데 메인 앱만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지갑만 있다고 돈이 생기나요? 그렇죠. 내가 그건 지갑이 아니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걸어와야죠. 직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직장과 같은 앱들을 바로 어닝 앱이라고 해요. 예, 어닝 앱, 돈을 버는 앱. 네. 그리고 지갑은 메인 앱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하는데 그 설명 들으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진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닝 앱을 만드는 거는 어닝 앱도 저희가 다 만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T 분야에 쟁쟁한 파트너들이 있어요. 네. 그 파트너들이 하나씩 다 만들어줘요. 네. 네. 지난주에는 게임 네. 회사가 한 군데 보내왔어요. 네. 그 게임을 또 출시할 겁니다. 네. 게임을 열심히 하세요. 그럼 네. 게임하는 동안 광고 보시죠. 그렇죠. 광고 보는 동안 그 수익이 있어요. 광고 회사가 게임 회사 가져가요. 네. 그거 유저에게 돌려드릴 거예요. 일부는. 그럼 어. 유저는 게임을 해서 모은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앱이 하나씩 탄생해요. 이런 재밌네요. 어닝 앱, 어닝 앱에 대해서는 어닝 앱 프로젝트가 현재 돌아가는 것만 5개고요. 파트너 5군데랑 네. 이 중에 도장 찍고 올해 안에 나올 거는 한 2개 정도.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는 메인 앱 나오고 어닝 앱 2개 나와요. 네. 이러다가는 이제 구글 애드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야죠. 네. 예, 구글 애드가 열심히 광고 영업을 해놨기 때문에 일부 저희 앱은 구글 애드를 딱 연결하면 네. 구글 애드로부터 매출이 들어오겠죠. 네. 네. 그 매출이 저희는 현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구글은 네. 현금으로 주니까. 그럼 저희는 토큰으로 주죠. 음. 그럼 재단에 구글이 준 돈은 어디에 있죠? 재단 잔고에 있죠. 네. 이 잔고로 뭘 할까요? 우리 토큰 사야죠. 그러네요. 네, 아. 이게 바로 유동성의 원리예요. 네. 만약에 투자 자금 받은 거, 광고 수익 받은 걸 저희가 다 써버렸어. 그 토큰만 나가. 네. 토큰 가격 안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광고, 보기 싫은 광고 있잖아요. 맞아요. 얻는 게 없어요, 저희가. 맞아요. 싫어도 봐야 돼요. 그죠. 이게 X 표시도 너무 숨겨져 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누르면 들어가요 또. 네. 그런 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또 광고를 보면서 리워딩 받을 수 있고 또 그만큼 토큰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이 타겟팅을 해서 혹시 뭐 저는 젊은 여성이니까 뭐 이제 화장품 광고가 더 많이 보인다든지 맞아요. 뭐 그런 또 맞춤형. 네, 그런 맞춤형이 있나요? 그렇죠. 음. 맞춤형을 초기 사업 계획에 담는 순간 네. 연구개발비가 엄청 높아집니다. 아, 네. 쿠팡도 왜 보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쿠팡도 되게 좋은 네. 계획이에요. 쿠팡도 초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런 그 물류라든가 개인정보 맞춤에 들어가잖아요. 네. 맞춤형과 데이터 연결은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업 계획상 필수적이긴 하지만 1단계는 아니었던 거죠. 아. 근데 궁극적으로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네. 그 사람의 생각에 맞는 광고를 해줘야 서로 좋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벤츠를 살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알고 벤츠를 광고를 하면 벤츠 광고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 사람한테는 벤츠 사시면 500만 원 깎아드릴게요 하면 되잖아요. 굳이 몇십억 들여서 TV 광고 틀어서 맞아요. 100만 명이 벤츠를 보고 벤츠 광고를 보고 500명이 살 거면 그 500명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500명 알면 10억 n분의 1로 해서 주면 맞아요. 되잖아요. 이게 광고의 미래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러네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어차피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그냥 토큰이 살아있는 한 계속 가거든요. 저희가 살아있는 한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 목표예요. 네. 네. 제가 쭉 해보니까요. 오늘 온라인 IR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질문도 많고 설명도 잘 해주시는데 좀 네. 기입니다. 조금 네. 짧아주시면 좋겠고 좋습니다. 저희가 네. 벌써 4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래서 네. 이제 에어드랍용 질문자들 좀 속아내야 되는 상황이 네,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제가 한 두 드릴까요? 가지 정도 더 질문을 네. 드릴 텐데요. 이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뉴 브랜드님이 혹시나 파운더님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대비하는 비상 상황도 대비해 두셨나요? 예전에도 어떤 해외 뉴스 보니까 지갑을 갖고 있었던 네. 큰 지갑을 갖고 있었던 분이 사망하셨어요, 급사. 네. 근데 이 지갑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오, 없어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폭망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거 비슷하지 않나요? 네네. 일단은 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연구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모든 문제는 인간에서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산화해도 문제고 집중화해도 문제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분산했을 때 해당 키를 두세 명이 이렇게 쥐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삐져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것도 그게 고쳤군요. 인출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실제 존재했었고요. 맞아요. 분산화 시키는 것도 문제고 또 집중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저는 기업 시스템에서 이 힌트를 얻었어요. 네. 기업의 정결 시스템을 보면 네. 기업 내에는 재무 관리자가 있고 네. 네. 일반 관리자가 있고 모든 관리자들이 각자의 권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개발자에게는 개발에 대한 계정 정보가 부여돼 있고 재무에게는 재무 정보가 공유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주식회사가 지속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네. 결국 기업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런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 시스템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업 시스템에서 배울 거는 배우고 네. 반대로 재단이 가지는 중앙화된 그 파운드의 권력이나 정보를 점점 단계별로 오픈해주고 분산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내부 통제는 주식회사와 상장사 기업 시스템의 통제 시스템을 우선 도입을 하고요. 이후에 저희는 이 단계별로 이 권력과 이 투명을 점점 내려놓을 생각이에요. 네.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이번에 상장하면서 내부 정보를 다 공시를 했죠. 그쵸. 재무 정보까지 저희 현금이 얼마 있고 저희 토큰이 얼마 있고 파운드 지갑이 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단계별로 하는 거죠. 예.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아몬드가 현실에 있는 것들을 떨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접목해서 블록체인이 좀 더 현실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아몬드 이 프로젝트는 지금 파운데이션도 있고 지금 일반 블록체인처럼 이제 재단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김영성 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다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몬드 자체가 주식 시장에 상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초기 블록체인의 이상이 뭔지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현실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네. 현실을 잘 연결하고 연결한 다음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대체가 될 겁니다. 네. 뭐 옛날에 쓰던 우리 뭐 오락실 만화방 인터넷에 대체됐잖아요. 그쵸. 전화, 뭐 팩스 다 대체돼 가잖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연결한 다음에 대체가 되는 거지 네.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러한 노력들을 먼저 개척하려고요. 저희가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처럼 최초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저희는 바로 전통적인 이런 상장 기업의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프로젝트에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저희 목표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목표는 꼭 돈을 쓰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생태계에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네. 마치 네. 카카오가 했던 것처럼 네. 예,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그 박재선님이 질문 주신 네, 건데요. 박재선 제이슨님 네, 되게 좋은 질문 제이슨님. 하셨네요. 네. 팀 물량이나 어드바이저 물량이 한꺼번에 풀려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몬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고 거꾸로 팀을 도와주고 계시는 어드바이저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도 네.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설명을 줄이라고 해놓고 네, 질문을 많이 그러니까요. 하죠.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유통 물량이 키였어요. 대중적인 투자자들이 많은 주식시장은 네. 그 전체가 수요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죠. 몇십만, 몇백만 명이 활발하죠. 하니까. 네. 하지만 블록체인은 초기 단계고요.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를 아는 투자는 더 작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은 초기 커뮤니티의 투자 내에서 움직인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네. 그럼 뭐겠어요? 유통 물량을 줄여야죠. 그렇죠.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퍼블릭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해서 만약에 몇십억, 몇백억을 모금을 했어요. 네. 퍼블릭은 할인가가 있는데 상장하자마자 퍼블릭에서 팔 사람들은 쏟아지는데 누가 사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또 사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장 후에 절벽을 만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첫 번째 시드 투자를 그냥 파운더가 직접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블릭을 최소화했어요.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2.2억 정도로 네. 소액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어드바이저들이나 그 팀 멤버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코인을 1%씩 2%씩 받으면 네. 상장하고 나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행 가고 싶죠. 인간인데 워라벨을 좀 차 사고 또 싶죠. 중시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군요. 집 네. 사고 싶죠. 네. 그래서 저희는 월급 형태로. 오. 네. 어드바이저도 미션을 줍니다. 미션이 되면 월급 형태로 나가요. 그냥 딱 나눠서. 일정한 락업 같은 걸 걸어두신 거네요. 락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나가는 보상은 락업이 있습니다. 네. 예, 나누어서 나가고요.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저희 요번에 여기 소개해 주세요. 뭐 네.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럼 거기에 맞는 금액이 딱딱 나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노력을 접목한 결과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유통량을 많이 줄였어요. 통상적인 최근 알트코인 상장 사례 중에 상장 첫 달 뭐 한 15억이 미만 되는 유통 물량, 예, 이 쏟아지는 건 저희 되게 작은 유통 물량 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 달이 되면 더 줄어요. 월 7억 정도? 어. 예, 사실 제 주변에서 토큰 사달라고 했던 분만 해도 이 이상인데 네. 결국은 사달라고 한 사람보다 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좋게 형성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통 물량을 작게 형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저희는 계속 공시합니다. 네. 저희 공시 자료를 보시면 매달 유통 물량이 보입니다. 네. 예, 그걸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에어드랍 해드릴 분 5분씩 좀 선정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분 드리면 좋을까요? 제이슨 박 아까 그쵸. 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백규린이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여기 좋아 아까 아몬드님 이분도 제가 하셨어요? 네, 네. 선정해 하셨어요.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언님도 쏙쏙 들어오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네, 김영섭님 대표님 홀드한 지분은 언제 매도하실 건가요? 이 부분도 되게 네. 중요한데요. 일단 일단 저는 파운더 물량은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 길게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된 한 3년 정도를 묶을 생각입니다. 원래 제도상으로 계약상으로는 분할로 36분의 1로 나누어서 팔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지갑 공개해놓고 그 판매 판단은 제가 할 생각이고요. 네. 부적절하게 팔았다 그러면 좀 비판해 주시고 커뮤니티에서 네. 또 혹은 야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너도 좀 내놔라. 너 탈중앙화 해라 하면 그때 좀 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계약상으로는 36분의 1이지만 네. 마음적으로는 한 3년은 돼야 그래도 마음 편하게 팔 수 있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네. 투자자 물량 같은 건 또 달라요. 저는 파운더이자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투자자 물량은 전량 10개월 단 10분의 1로 락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저랑 이제 지메이라는 또 대량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가장 물량이 많은 투자자부터 네. 락업을 좀 늘립시다라고 네. 해가지고 투자자 물량을 저부터 20분의 1 20개월로 락업을 또 늘렸어요. 자진해서. 네. 그래서 앞서 말한 유통 물량을 완성할 수 있었고요. 네.
이 대열에 점점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좋은 흐름 일단, 보이고 네, 있습니다. 대표님과 어드바이저들은 차들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에어드랍 네.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주신 분들을 네.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답을 다 드리긴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고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요. 이제 네. 선정만 해드릴게요. 네. 이준희님 그리고 최용성님, 성창재님. 네. 이분들 되게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재밌게 나오셨고요. 그 중에 성창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몬드가 전 세계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컨택하고 보상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네네네. 예, 글로벌 진출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시장이 기존의 광고 시장은 국가별로 광고의 영업이나 유통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해체되어 가는 게 이제 뭐 구글의 애드센스라든가 페이스북의 광고 플랫폼을 보면 네. 점점점 광고들이 해체되고 있어요. 네. 저희는 거기에 그냥 연결만 하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는 보세요. 저희는 유저가 받은 광고 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갑이 있죠. 네. 그리고 광고 보상할 때 쓸 수 있는 재화 커런시가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핵심이고요. 네. 국가별 광고 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유저들은 네. 그냥 자기가 간단한 뭐 국가에 따라서 이메일 혹은 국가에 따라 핸드폰 번호가 될 수도 있겠는데 본인 인증만 하면 광고 보상을 바로 지갑과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기존의 광고 물량을 연결만 해주면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글로벌 광고 네트워크는 사실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생태계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나 꽂아서 네. 움직여 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 세계 네. 광고 시장 예산이 630조예요. 오. 630조가 되고 그중에 온라인 광고가 190조예요. 아. 이거 유저한테 거의 소비자한테 거의 안 가잖아요. 그쵸? 소비자는 진짜 조금 가는데 그냥 그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합리적으로 딱 연결만 시키면 네. 엄청 큰 시장이니까 네. 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블록체인 ICO 랭크, ICO 벤치마크를 보시면요. 퍼포먼스가 좋은 ROI가 높은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광고 마케팅 쪽이 많습니다. 퍼블릭을 네. 왜냐하면 최소화했습니다. 이쪽은 아예 안 매출이 하려고 돌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50분이 네.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금방이네요. 우리가 선물 다 드렸나요? 남진 않아요. 네. 선물 몇 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쵸. 마지막으로 한 네. 분씩 저희가 선정할까요? 그럴까요? 뭐 저는 다 해주세요. 네, 네. 구독하면 서울대감 이분이 아까부터 계속 올려주시는데 네, 이분 드릴게요. 아이콘도 네. 서울대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나요? 마녀님. 마녀님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했었고요. 네. 네, 네. 네. 아이언님. 아이언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거의 다 저희가 읽어드렸네요. 네, 네. 아까 박한성님은 하셨나요? 박한성님은 안 하신 것 예. 같아요. 네. 그리고 로킹님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네. 부르시면 항상 관리자가 다 기회. 알아서 네. 또 해주실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호재가 있나요? 물어보신 분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봅시다. 자, 호재는요. 상장하면 계속 호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재단과 리더의 역할입니다. 네. 일단 저희는 상장 이후에는 첫 번째 앱 출시, 앱 출시 마케팅 세게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유저 수, 아마 유저 수? 블록체인 씬에서 가장 많은 유저 수에 저희 도전을 한다는 내부 목표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유저가 많으면 일단 눈에 띄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래소가 요즘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하다 보니 네. 프리세일도 좀 얼마 안 했고 그다음에 첫 번째 거래소가 아주 건실한 CP닥스로 하긴 했으나 네. 원화 거래가 안 돼요. BTC 거래로만 일단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화 거래 지원하는 거래소 확보. 네. 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내년도에 타겟팅은요. 중국이랑 세계적인 거래소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눈앞에는 당연히 한국 내 최고의 거래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세계적인 거래소까지 저희는 그냥 끝까지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파트너들 점점 큰 곳들하고 일할 거예요. 네. 그거 또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공시 드릴게요. 네. 그래서 호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고요. 그리고 뭐 제 주변에 저를 믿고 또 코인 사시겠다는 분들, 거래소 어려워서 못 사시는 분들 또 다 사실 수 있도록 네. 우리 커뮤니티 안에 제2, 제3의 고래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노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향후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온라인 IR 첫 번째 시간이었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많았어요, 오늘. 네, 오늘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열성적으로도 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프로젝트 소개해드리려고 또 찾아뵈야겠죠.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consumer is the key to the current advertisement market. The total amount advertisers around the world spend on the ad market is $558 billion US. Then out of this, how much do you think goes to the consumers? Almost nothing. AdOS Foundation has tried to solve this issue, and Almond, our new cryptocurrency, was born as the answer to the problem. The ecosystem in AdOS consists of Main App, Earning Apps, and Almond, the cryptocurrency which is the center of all of these. Main App functions as a digital wallet that enables consumers to exchange the reward points with Almond and store and consume the token. Earning Apps mean diverse applications that provide corporates ad campaigns that consumers can participate in and earn rewards. Lots of creative applications will be created through the AdOS community and partnership. Lastly, Almond is a tradable cryptocurrency that in the long term will become the key currency, exchangeable with digital assets. AdOS is to contribute to the future consumer economy, as we recognize the consumer is a productive entity who can earn incentive by just existing. This, to us, is distributive justice.